저는 어렸을 적부터 누나와 많이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웠다거나 힘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유달리 저희 남매의 사이가 참 좋았어요. 3살 차이가 나는 누나는 저를 정말 예뻐했고 저도 그런 누나를 잘 따랐기 때문에 더욱 사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는 같이 다니지 못했지만 누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항상 저를 옆에 끼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어요. 보다 못한 누나 친구들이 너가 동생 엄마냐고 할 정도로 저를 참 예뻐해 줬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저희 누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첫 직장도 성공적이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첫 직장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1년 사이에 참 밝고 긍정적이던 저희 누나가 어느 날부터 잘 웃지도 못하고 뭘 먹지도 못해서 삐쩍 말라가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희 누나가 자신이 직장 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며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중고등들도 아니고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참 웃기죠. 첫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저희 누나가 사회생활을 하는 걸 어려워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이랑은 잘 지냈어요. 하지만 문제는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와버린 누나는 바깥을 나가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고 결국 병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더욱 노력했고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나가 처음 시작한 운동은 골프였는데 거기서 매형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골프를 시작해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누나는 의외로 꾸준히 골프 연습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더군요. 그러던 중 옆에 있던 매형과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마주치게 되었다고 해요. 자주 보다 보니까 정이 든 건지 서로에게 감정이 생기게 되었고 연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걸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나는 이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서 연락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난 후 매형이 누나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아직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용기 내서 매형에게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냐고 말했다고 했어요. 매형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그 뒤로 4개월 동안 누나에게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반해서 이 사람은 든든한 나무처럼 내 옆에서 있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형과 누나가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어두웠던 저희 누나의 모습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낸 지인을 오랜만에 누나랑 함께 만났는데 그 지인분도 단번에 알아보고 너무 밝아져서 다행이라고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희 누나는 매형을 만나고 나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울증과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들이 많이 괜찮아져 약도 끊었고 취직 준비도 했어요. 그렇게 1년 뒤 다른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서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지냈던 저희 누나가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와 부모님은 누나 애인분이 정말 궁금했었습니다. 그렇게 누나가 데려온 매형은 누나보다 10살 많은 사람이었고 저희 부모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건지 저 남자가 누나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만나본 매형은 제 상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매형이 저희 누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더군요. 저는 누나의 마음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누나는 그 형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냥 날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 옛날에 어두웠던 내 모습이 생각나지 않게 해줄 정도로 항상 날 행복하게 해줘. 변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좋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상하지?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평생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원래는 중립이었던 제가 이런 누나의 말을 듣고 나서 누나의 편에 서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까지 결혼을 허락해주라고 하니 부모님도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았어요. 고생만 하던 저희 누나가 결국에는 좋은 사람을 일찍 만났구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도 결국은 허락을 해주시게 되었어요. 양가 허락을 모두 받은 누나 부부는 결혼 준비를 빠르게 마치게 되었고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 지나고 누나가 27살쯤 첫 조카인 연주를 낳게 되었습니다. 누나와 매형의 예쁜 부분들만 닮아서 모르는 사람들도 예쁘다고 칭찬할 정도였어요. 특히 저희 매형은 37살에 첫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게 되었고 소문난 딸바보가 되었습니다. 연주도 그런 아빠를 참 잘 따랐고요. 어느 날 제가 여자친구와 결혼 문제로 많이 싸워서 매형과 둘이 술자리를 가지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매형은 누나의 어떤 모습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너희 누나를 봤을 때 한눈에 봐도 참 아름답고 빛이 나는 사람인데 어둠에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도 마찬가지고. 누나가 나중에 빛이 사라지게 된다면요?
그래도 나한테는 항상 빛나는 사람이야. 결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그런 각오는 모두 다 했지. 아파도 힘들어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항상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매형의 말을 듣고 저도 여자친구가 결혼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지금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가장 많이 축하해주고 기뻐해줬던 누나 부부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네요. 누나 부부와 저희 부부는 자주 만나기도 하고 참 친하게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좋아했던 아내도 연주를 무척이나 예뻐했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임신이 잘 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이를 좋아하던 저와 와이프는 연주를 참 많이 챙겨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연주도 저희를 아주 잘 따르고 거의 제2의 엄마 아빠의 사이처럼 잘 지냈어요. 그렇게 평생 100살까지 함께 살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 나이 45살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감기라도 걸린 거냐고 물어보자 그런 것 같다고 하더군요. 요새 목을 별로 쓰지도 않았는데 목이 쉬거나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목감기라고 생각해서 푹 쉬려고 한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아무래도 갑상선 암 같아서 제가 누나에게 검사를 받아보자고 조르게 되어서 같이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검사 결과는 갑상선 암이었습니다. 심지어 3기였고 의사 선생님이 이 정도면 멍울도 크게 만져지고 많이 불편했을 텐데 일상생활을 하신 게 대단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갑상선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생존율이 높아 열심히 치료하시고 잘 따라와 주신다면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매형은 결과를 듣고 나오자마자 누나의 손을 잡고는 펑펑 눈물을 쏟더라고요. 그렇게 아팠을 텐데 왜 티를 하나도 내지 않았냐고 너무 속상해했습니다. 물론 저도 너무 속이 상했지만 평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살아가던 매형이 더 속상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가만히 옆에서 지켜만 봤어요. 누나는 자신의 몸보다 아직 학생인 연주를 더 걱정하더군요. 혹시라도 자신이 죽게 된다면 연주가 겪어야 할 충격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겁니다. 누나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암 3기라는 자신의 몸보다 연주를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와이프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누나가 치료할 동안만 연주를 데리고 있는 게 어떨까 얘기했더니 너무나 고맙게도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곧바로 와이프는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저는 괜찮으니까 연주는 걱정 말고 저희에게 맡기라고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참 고마웠습니다. 아내한테는 저희 누나가 어찌 보면 남인 관계인데도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모습을 보고 누나도 참 고마워했어요. 그렇게 누나는 치료를 들어가게 되었고 부모님과 매형이 번갈아 가면서 누나의 병간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연주와 아내를 데리고 함께 병원에 가서 누나의 얼굴을 잠깐 보고 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일이 생길 때 제가 대신해서 병간호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할 말이 있다고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겁니다. 사실 매형이 주말에는 일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말에도 항상 저녁 9시를 넘어서 온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은 고민을 하다가 주말에 매형이 뭐라는 건지 알기 위해 살짝 돌려서 물어보았는데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매형이 어디를 가는지 한번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희 매형 누나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주말에 택배 상하차를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매형이 주말에는 회사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저녁 9시쯤에 병원에 오는 걸 보고 사람이 변하지 않기가 쉽지 않지. 매형도 변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 너무 괘씸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무릎 수술도 해서 그렇게 힘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서 중간에 몰래 도망간다는 일까지 하면서 누나의 병원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55살이나 된 저희 매형은 나이가 많아서 더 힘들었을 텐데 병원에 와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고 힘든 티도 내지 않았던 거였어요. 다음날 병원에서 만나게 된 매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만 나오더군요. 매형을 잠깐이나마 오해한 것이 부끄럽고 미안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것은 그런 매형의 노력에 보답해 주듯이 저희 누나는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갑상선 암 수술을 3번이나 하게 되었는데 이젠 거의 완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몸 관리는 꾸준히 하라고 의사분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지금 누나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나 라면,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도 다 피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손주 볼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매형도 지금은 택배 상하차는 그만두었고 회사를 조금 더 다니면서 퇴직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연주가 수능을 보게 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초비상 상태에 돌입해서
다들 연주 눈치만 보는 중입니다. 사실 이런 곳에 이렇게 훈훈한 이야기를 써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힘내고 다른 사람들도 건강관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